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년 둘째 주 목요일인 올해는 10월 12일이죠. 눈의 날을 기념해서 비욘디에서 대한안과학회와 함께 특별한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비욘디 박준표 PD고요. 오늘은 망막질환의 최신 치료와 함께 임상시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 대한안과학회의 유승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안과 유승영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망막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망막질환의 정의라든지 또 어떤 치료를 하는지, 어떤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궁금증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그 강의 도중이나 강의 후에 답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질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오늘 망막 질환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요. 임상시험이 가장 많이 진행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노인에서 그러니까 어르신들에서 실명질환의 1위 질환인 황반변성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망막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망막은 카메라로 따지자면 눈의 가장 안쪽에 있는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을 인지하고 그 영상이 맺혀서 그것을 시각화, 그러니까 신경 물질로 바꿔서 뇌에 전달하는 그러니까 감각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고요. 눈의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근데 특히 망막에서도 가장 중심 부분을 황반이라고 하고요. 그 황반 중에 가장 중심을 중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서 이렇게 겉에서 안쪽, 그러니까 밖에서 안쪽에 사진을 찍게 되면 이렇게 망막의 전체가 있고요. 그 중에 가운데 부분이 황반입니다. 네, 눈에도 우리 몸의 CT처럼 이렇게 단면을 측정할 수 있는 단면을 촬영할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OCT라고 하는데 그냥 눈의 CT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면을 보게 되면 가운데 온폭 들어가는 이 부분이 중심와이고요. 황반의 중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황반 변성이라는 건요, 그냥 황반에 어떤 흉터가 생기고 조직이 일단은 상처 조직으로 대체돼서 시세포가 더 이상 기능을 못하는 때가 된 것을 통틀어서 황반 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특정되게 나이하고 관련이 돼서 연세가 드시면서 오는 황반 변성, 연세로 인한 어떤 조직의 변화로 생기는 걸 황반 변성이라고 하고요. 그냥 보통 황반 변성이라고 할 때 통체적으로 그냥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을 일컫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실명의 원인 1위 질환입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황반은 전반적으로 변화가 오게 되면 그것이 어떤 흉터 조직으로 대체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황반 변성이 황반의 이영양증,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연세가 드시면서 황반의 변성이 올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 좀 많은데 고도 근시에서도 황반 변성이 옵니다. 그다음에 원인 없이 올 수도 있고요. 염증 질환이나 그다음에 외상에 의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시세포가 다시 회복하지 않고 흉터로 남아버리면 이게 생기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통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은 이게 나이가 관련이 있으시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 병인이 진행이 되면서 진행하기도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무증상으로 그냥 황반에 이렇게 정상을 보면 이렇게 빤빤하게 이렇게 고든 조직이었다가 연세가 드시면서 주름이 생기고 여기에서 노폐물이 빠져나가야 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노폐물이 생겨서요. 축척이 돼서 딱 보는 자리 밑에 생기는 것을 우리가 두루젠이라고 하고요. 이것 때문에 이 조직들의 변화가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상한 혈관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보통 습성 황반 변성, 삽출성 황반 변성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생겨서 여기에 이상한 혈관이 자라게 되고 혈관이 자라니까 피도 나고 물도 신경에 빠져서 아까 이 정상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보통 황반 변성으로 병원에 다니시고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은 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조금 관심을 끄는 거는 무증상이다가 이 신경이 이렇게 혈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신경이 그냥 말라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신경이 많이 없어진 부분이거든요. 딱 보는 자리에 신경이 죽은 거니까요. 여기 물이 차 있으면 그래도 뿌옇게 보이기라도 하거든요. 근데 신경이 아예 죽은 부분은 아예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도 모양 위축이 조금 더 연세 드신 분들, 연세가 좀 더 많이 드시게 되면
많이 올라갈 때 이런 지도 모양 위축이 나타나는 경향이 요즘 많이 있고요. 특히 지도 모양 위축은 양쪽 눈에 동시에 오거나 조금의 차이로 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시력을 잃는 분들이 요즘 그렇게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도 모양 위축이 발생하면 좀 실명이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실명이 그 기준을 어떻게 보냐면 0.1, 그러니까 그 보통 그 안과에 가시면 그 안과 그 시력표 있잖아요. 네, 네. 그 중에 맨 위에가 보통 사자이거든요. 네. 그 사자가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보통 우리가 법적 실명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 이만한 걸 또 안 네, 보이는. 네, 네. 그러니까 뭐 앉아서 맨 위에 사자가 안 보이는 상태가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들 아세요. 그 나이 관련 황반 변성, 황반 변성이라는 병을 많이 아시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보통 이제 오시면 제가 건성입니까, 습성입니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건성은 보통 우리가 말할 때, 그러니까 드루제니,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제가 아까 혈관이 생겨서 물도 차고 피도 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보는 자리에. 이렇게 되는 걸 습성이라 하고 습성은 이제 주사 치료를 받는다. 이런 건 좀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건성에서 온다. 또 많이 알고 계십니다. 건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루젠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쌓이면서 이렇게 원래는 오렌지 컬러를 띠는 황반이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그 노란색 물질들이 네. 신경 밑에 쌓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성, 습성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근데 아까 제가 황반이 아예 그 신경이 죽어버리는 지도형 황반 위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희 의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성은 이 드루젠과 그다음에 이 지도형 황반 위축을 같이 일컫게 되고요. 그다음에 따로 이제 혈관이 들어간 걸 습성, 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습성하고 건성은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환자분들이나 그냥 일반 분들이 아시기에는 건성과 습성으로 아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또는 조기 황반변성, 진행형 황반변성으로 아시는 방법도 좋은데요. 진행형 황반변성은 습성이나 건성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시력이 떨어진 단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황반변성은 제가 아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물질이 축적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상한 혈관이 생기거나 혹은 신경이 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그래서 황반변성은 오랜 생활 동안 이런 어떤 나의 생활 습관이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제 황반변성이 아까 나이 관련 황반변성, 이 연세가 높아지면서 더 많이 오는 병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황반변성의 위험인자 제일 첫 번째 가장 큰 위험인자는 연세예요. 나이이고요. 네. 보통 60대 이상, 그 다음에 뭐 70대, 80대가 되시면 더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흡연은 뭐 어떻게 해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질환에 다 안 좋은 것 네, 같네요. 네. 진짜. 네. 그리고 생각보다 고혈압이 눈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우와, 그래요? 혈압은 증상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서서히 혈관을 망쳐놓는데요. 네, 그 고혈압이 굉장히 그 영향이 생각보다 많이 오는 걸로. 그다음에 아직은 그렇게 리포트가 많기는 하지만 아주 자세한 건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혈압 조절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큰 인자인 거군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막을 수 있고 또 큰 인자 중에 하나는 자외선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는 제가 조금 이렇게 진행되시는 분들한테는 모자를 쓰시거나 아니면 여름에 양산을 쓰고 다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선글라스를 끼셔도 되는데 선글라스 착용하실 때 너무 진하게 쓰게 되면 오히려 동공이 커지기 때문에요. 예, 빛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진하지 않은 빛을 좀 가려줄 수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모자나 그다음에 이제 그 양산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뭐 루테인이라는 영양제도 네. 많이 드시고 이제 영양 섭취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눈에 아까 황반이고 중심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황반이 좀 까무잡잡하거든요. 특히 네. 동양인들은 그 이유는 황반에 그 색소가 있습니다. 황반 색소. 그 색소가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이 그 색소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루테인을 드시게 되면 그 색소가 좀 쌓일 수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 녹황색 채소. 네, 뭐 당근이나 뭐
브로콜리, 네, 그런 녹황색 채소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시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무엇보다 최근에는 그 오메가3가 네. 좋다고 하고요. 오.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일주일에 2번 정도 생선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루테인, 오메가3, 녹황색 채소 네, 이렇게 세 가지.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두 다 루테인을 드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부모님도 영양제 드시는데 네, 루테인 네. 드시거든요. 네네.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황반 색소가 충분합니다. 아. 그 이제 서양인에 비해서요. 그래서 녹황색 채소를 충분히 드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 정도 생선을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지. 꼭 그걸 드시라는 거는 아닙니다. 아, 너무 루테인에 목매일 필요는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식생활 정도라면 네, 충분하게 드시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네. 잘 먹으면 충분하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리고 가족력도 있습니다. 네, 가족력이 어쨌든 유전인자들이 뭐 우리 동양인에서는 서양인보다는 덜 영향을 준다곤 하지만 어쨌든 유전소인도 있으니까요. 근데 유전소인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모든 분이 황반변성이 오는 거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반대하는 황반변성인데요. 그러니까 한눈의 황반변성 때문에 반대편 눈에 황반변성이 온다기보다는 내가 그 인자들을 잘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오는 거고요. 다만 지도형 황반 위축 아까 말씀드린 거는 보통 양쪽 눈에 비슷하게 오기 시작해서요. 네. 한쪽 눈이 나빠지고 한 1, 2년 이내에 반대편 눈이 금방 나빠지십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는 그 습성 황반 변성은 한눈에 먼저 오거나 한눈만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대단히 조사를 한 게 2012년에 있고요. 최근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40세 이상 성인의 황반 변성 의 유병률이 6.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숫자이죠. 맞네요. 네. 예, 40세 이상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이게 연세가 올라가시면서 점점 더 그 유병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면 보라색이 70세 이상 성인에 해당이 됩니다. 70세 이상 성인에서 보면 13% 남자분, 여자분은 18%에서 2012년 조사에서 황반 변성을 갖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것이 5년이 지난 후에 연세가 올라가서가 아니라요. 그냥 5년이 지나간 후에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70세 이상에서는 24%, 그러니까 거의 4분 중에 한 번에서는 황반 변성을 갖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세가 올라가면 그 유병률이 더 올라갑니다. 네. 나이가 갈수록 점점 더 많이 생긴다. 네. 혹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좀 성별별로 차이가 있을까요? 발병률이? 네, 성별로 보시면 네. 그 젊은 연세에서 보면 차이가 별로 없죠. 네. 네, 거의 10%, 60대에서는요. 근데 70대에 올라가면 13%, 18%로 여자분이 조금 더 나타나거든요. 좀 차이가 있네요, 네. 진짜. 네. 그냥 그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환자분의 연령상의 차이는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켜보면 습성은 우리나라에서 남자분, 여자분 유사한 율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형 황반 위축은 여자분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황반 변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반의 색소의 차이도 있고 눈 안에 좀 약간 그 인종의 그 차이가 있어서요. 아시아 인구에서는 보시면 전반적으로 한 7%에서 초기 황반 변성 그리고 한 0.5%에서 후기 황반 변성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보면 2010년 조사거든요. 네. 아까 2010년에서 2017년이 거의 2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기 황반 변성이 아까 제가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나쁜 황반 변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황반 변성이 그러니까 40세 이상 그다음에 79세의 인구에서 한 100분 중에 한 병 정도는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금 아까 나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70대, 80대에 가시면 이 그 발생률, 유병률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의 증상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보통 이렇게 직선을 보면 저희가 이렇게 직선을 보면 직선이 구부러져 보입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자리가 안 보이게 되세요.
이게 암점인 거죠. 네, 암점이 생기는데요. 암점이 제가 여기를 보고 있는데 여기가 암점이면 생활에 지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황반변성 글씨를 보시면서 여기를 보게 돼서 여기가 까맣게 암점이 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요. 제가 여기를 보고 있는데 암점이 되게 되면 지금 여기 검은 점을 보시고요. 혹시 여기 글씨를 읽으실 수 있겠어요? 저기에 집중하면 글씨를 못 읽겠어요. 못 읽으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글씨를 못 읽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글씨는 보이지만 그 글씨를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시야의 한가운데가 그냥 까만색이 돼버리는 그런 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또 설명하자면 반찬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반찬이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김치를 보는데 김치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하게 오신 분들은 반찬을 집을 수가 없으시고 젓가락 사용이 힘들고 포크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지금 이 초상화는요, 황반변성 환자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거울을 보았을 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설명을 하고 이제 전문인이 그려드린 그런 그 초상화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안 보이는 거죠. 여기 이제 내 어깨가 있다. 이거는 보이시죠? 지금 얼굴 보면서 어깨가 있는 건 보이시죠? 얼굴을 보면서 밑에 글씨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진행되신 분이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암점이 있으신 분이 네네, 암점이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암점이 큰 거죠. 얼굴이 전체가 안 보이니까요. 여기 위에 남자 환자분을 보면 요 눈이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자기가 요 눈을 쳐다보면 요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가 요쪽 눈이 있는 거는 보이잖아요. 눈이라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암점이 작아서 보이기는 그러니까 반대편 눈은 보이는데 요 눈은 안 보이는 거고요. 이분은 암점이 크니까 전체가 안 보이는 겁니다. 본인이. 근데 전체가 안 보이건 쬐끔이 안 보이건 간에 어쨌든 바로 옆이 보이더라도 글씨는 읽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글씨를 보려면 굉장히 우리 망막의 중앙으로만 보이거든요.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니까. 네네. 그 망막의 중앙이 그러니까 이런 그 뭐라 그러죠? 구별하는 게 굉장히 고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독을 하려면 좀 더 좋은 시력이 필요한 거죠. 좀 더 이렇게 구분이 되는 시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격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그 대한안과학회에서 그다음에 한국망막학회에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질병을 알려드리고 또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이런 그리드를 나눠준 적이 있는데요. 이게 암슬러 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슬러 격자의 가운데를 요거는 이제 저희가 테스트하기 전이거든요. 가운데 요 점만 보시는 거예요. 요 점만 보셨을 때 지금 어딘가에 구부러짐이 보이는지 아니면 어딘가 안 보이는 점이 있는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검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한 눈씩 가리고 검사하셔야 돼요. 한 번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두 눈으로 하시면 한 눈의 이상은 내가 알 수가 없거든요. 서로 보완해 주니까. 네. 그러니까 꼭 한 눈씩 가리고 꼭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TV 보실 때 한 눈씩 가리고 보시라고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눈이 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좀 자가검진 같은 거네요. 네네, 그렇죠. 뭐 TV라고 하면 일단 직선도 있고요. 글씨도 나오고요. 그다음 컬러도 있습니다. 너무 다양하게 나오니까. 이거 꿀팁이네요, 진짜.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암점도 보이죠. 가운데를 보고 내가 했는데 여기가 안 보인다라고 해서 표시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구부러짐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 중에 또 보면 센터가 변화하면 금방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상한 혈관이나 신경이 망가지는 게 센터보다 바로 옆이면 그러면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눈치를 못 채시는 건가요? 게다가 양눈으로 늘 보시니까요. 한눈에 어느 부분에 혹 심지어는 한눈이 안 보여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보실 때는 암슬러 격자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나 아니면 창문을 보시면서 혹시 구부러져 보이지 않는지 꼭 한 눈씩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단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댁에서 느끼는 걸 말씀을 드렸으면요. 이제 병원에 오셔서 어떻게 진단하는지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밖에서부터 이제 그 안쪽 가장 안쪽 망막의 그
얼굴, 망막을 찍는 것이 안저 사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단층 촬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요렇게 혹은 요렇게 단층 촬영을 찍는 것이 빛간섭 단층 촬영. 저희는 OC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혈관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까 망막은 이제 시신경과 시세포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사이사이로 혈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서 칼을 대지 않고 완전한 혈관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거든요. 예,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사진만 찍어도 이렇게 혈관이 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혈관의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형광 물질을 주입을 해서 예, 혈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래서 이상한 혈관은 이런 혈관은 원래대로는 피가 안에서 흘러야 되는데요. 네. 이상한 혈관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그 속 안에 있는 혈관 속 안에 물질들이 혈관에서 빠져나와서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 피도 생기고 물도 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광 물질이 빠져나오는 걸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 외래에서 찍은 촬영들인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안저 촬영,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OCT 촬영, 그리고 안과에 오시면 기계 하나 앞에 두고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예, 이거는 그 색극등이라고 해서 빛을 주고 눈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안과에 가시면 이 검사를 거의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그다음에 요거는 안저를 특수하게 들여다보는 예, 장비이고요. 그래서 보게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의 가장 안쪽에 예, 망막과 그것의 이제 중심화, 황반을 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잘 알고 계시지만 습성 황반 변성에는 이제 항혈관 증식 인자라는 인자를 눈에다 주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주사 치료를 하게 돼서 눈주사, 뭐 눈주사 맞아야 되나요? 오늘 주사 맞습니까? 하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무섭네요. 네, 딱 무서워하세요. 봐도, 네, 그러니까 눈에는 우리가 손만 닿아도 무섭잖아요. 네. 근데 눈알 안에 보시면 이렇게 바늘을 네, 바늘을 찔러서 아이고, 하는데요. 예, 그 굉장히 무섭지만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처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마취를 하고 됩니다. 하나요? 네, 그 마취제 중에 그러니까 그 점안제로 해서요. 네, 표면만 마취를 시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따끔은 하세요, 한 번은. 사실 눈에 주사를 놓는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어요. 네. 몰랐거든요. 네, 네, 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뭐 심해지시면 저희가 뭐 그 피가 많이 난다거나 하면 수술로 해서 뭐 피를 제거해야 되고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처치는 유리체각 내 주사를 하고요. 눈 안으로 네. 요 안을 유리체강이라고 하거든요. 네. 유리체가 있는 안쪽으로 주사제를 추가를 합니다. 주사를 합니다. 그 이외에 이제 특수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레이저가 아니라 특수 레이저인데요. 광역학 치료라는 걸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주 주요한 것은 유리체각 내, 그러니까 눈에다 주사를 맞으시는 거고요. 예,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산화제, 뭐 루테인, 제아잔틴, 뭐 오메가3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거의 10,000명을 대상으로 거의 한 10년에 걸쳐서 그 항산화제를 이렇게 그 포뮬라를 맞춰서 조사한 항산화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두루젠이 그러니까 중간 정도가 넘는 두루젠이 보인다면 병원에서 항산화제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또 여기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미국에서 맞춘 그 포뮬라 항산화제가 굉장히 용량이 높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드세요. 영양제 같은 걸요? 네. 뭐 비타민도 드시고 오메가3도 드시고 루테인도 드시고요. 만약에 병원에서 소개받은 항산화제가 있다면 모든 걸 끊고 그 항산화제만 드셔야 됩니다. 너무 용량이 많아지나요? 네, 그것까지 네. 먹으면? 네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돈이 아깝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시면 예,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폐암의 그러니까 발생률을 조금 높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 연구가 조금 있군요. 네네, 보고도 있어요. 근데 안과에서 쓰는 비타민의 용량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굳이 너무 많은 양을 드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병원에서 준 것도 먹고 영양제 또 따로 챙겨 먹고 이러진 말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제 그게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더 건강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먹으면 좋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네. 더 너무 지나치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눈 건강을 위한 생활 수칙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햇빛에 너무 강하게 노출된다면 너무 진하지 않은 선글라스를 쓰시거나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시고요. 무엇보다 꼭 금연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피하고 적당한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항산화, 비타민이나 미네랄 보급제를 복용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야채 충분히 드시고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뭔가 이상하게 보인다 하시면 그냥 가까운 안과에 가셔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제가 아까 또 알려드렸잖아요. 이거 TV 네. 보시면서 뭔가 한눈씩 가렸을 때 이상한 게 있으면 꼭 안과를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네. 하나 넣었습니다. 이 습성 황반 변성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무섭지만 주사 치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력이 좋아지고 그걸 굉장히 오랜 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진짜 치료가 생겨서 정말 잘 치료될 수 있으니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조기 발견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본인이 자가로 측정을 하시고 꼭 안과에 검진을 받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은 한 번 주사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주사를 하는 건 약제예요. 네. 약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에서 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치료를 할 때 한 달 간격으로 조기에 치료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뭐 한 달이나 2달, 3달 이런 식으로 늘려나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봐야 하고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재발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병원에 꼭 다니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일 좋은 법, 그러니까 어쨌든 치료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조기 발견입니다. 그래야 빨리 좀 해결이 되니까요. 네네. 네. 빨리 보시는 게 빨리 발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임상시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최근에는 치료가 나와서 시력도 좋아지고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희가 처음으로 눈에 주사를, 그러니까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고 주사를 시작한 연도가 2006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볼 때는 저렇게 황반 변성 환자분들이 오면 모두 시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없으니까요. 네네. 근데 지금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임상시험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 임상시험을 하면서 환자분들이 좋아지는 걸 보고 저도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새로운 약을 시작할 때는 임상시험을 필수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근데 임상시험이라고 해서 이제 그 드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뭘 막 숨기고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나쁜 악인들이 이상한 이상한 임상시험. 네, 그거는 드라마일 드라마니까. 뿐이고요. 현실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네네. 거죠. 네. 드라마에서는 제가 살다가 다시 환생도 하잖아요. 네.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임상 시험은 저희가 굉장히 철저한 저희가 여러 단계의 허가 사안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해야지만 임상 시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안전하지 않다면 임상 시험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이런 임상 시험 자체가 이제 어떤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내가 그거에 혜택을 받는 기회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상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안전한 것만 임상시험에 들어가서 할 수 있다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이런 치료제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네네. 너무 좀 안 좋은 생각이나 선입견을 안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이제 특히 이 굉장히 어려운 치료들, 그러니까 이제 내과에서 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오히려 임상 시험을 오히려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치료제이고 그렇죠. 그거 아니면 나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게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눈에 대해서는 이거는 되게 이상할 수 있다. 난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혈관이 생기는 습성 나이 관련 환반 변성 치료 임상 시험에 저희가 했던 것들을 여기다 좀 썼는데요. 네. 제가 아까 처음으로 들어왔던 게 이제 라니비주맙이라는 치료제입니다. 그 치료제가 2006년부터 우리나라에 쓰였고요. 그 전에 임상 시험을 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서는 이미 2000년 초반부터 임상 시험을 해서 마쳤고요. 우리나라에 허가받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임상 시험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승인이 되었지만 시험을 완료한 상태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또 한 번 시행을 했고요. 근데 라니비주맙은 치료 방법이 없을 때 치료제를 개발한 겁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2013년에 에플리버셉트,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에 브롤로시주맙, 파리시맙이라는 약은 이제 올해 이제 그 보험을 받게 되었는데요. 보험하에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니비주맙과 비교하는 임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치료제가 있는 상황에 이 치료제들이 어떤가, 더 좋은 효과를 보이는지, 네. 혹은 그거와 같은 효과를 보이는지.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조금 더 나은 효과를 보이는 걸 원하고는 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적어도 지금 있는 치료와 나쁘지 않다는 거는 저희가 꼭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임상시험 자체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동물 실험과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적은 인삼시험을 통해서 안전하다는 게 다 밝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승인 과정을 거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라니비주맙이 이제 거의 한 17년 가까이 쓰게 됐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유사한 제제를 만들어서 그거가 이제 그 유사 제제 바이오시밀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바이오시밀러 제제를 이제 작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경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좀 고가의 약에서 고가의 약도 이제 좀 그 가격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 약들은 조금 더 제가 이걸 합리적인 가격으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가격 정도. 기존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 바이오시밀러 또한 라니비주맙과 저희가 다 임상 시험을 통해서 같은 정도의 효과와 안정성이 있다는 걸 파악을 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료 방법이 아까 제가 한 달씩 주사하고 그리고 이제 늘려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방법들을 좀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황반 변성이 오면 아까 시력을 잃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잃게 되는지 보여드리면 이미 여기 0이 이제 지금 시력이 나빠져서 온 단계입니다. 습성 황반 변성이 생겨서 뭐 시력표의 중간이나 그 위를 보시는 상태, 뭐 한 0.3, 0.2 그 정도 보시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12개월이거든요. 1년이 지나면 이게 지금 열자 숫자라는 게 시력표에 한 2줄이나 3줄입니다. 2줄이나 3줄이 한 1년 이미 시력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1년이나 1년 이내에 2줄이나 3줄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급속도로 계속 시력이 나빠지는 거죠. 여기 무치료를 보시면 2년 이내에 한 4-5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력표가 한 10줄인데 10줄 중에 한 3-4줄 잃어서 병원을 왔는데 그중에 또다시 2년 이내에 한 10줄을 잃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환자분들이 10줄 다, 그러니까 맨 위에 사자 보시는 정도가 한 2년 이내에 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그렇게 제가 2000년 초반에는 환자분들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루센티스라는 약이 나와서 치료를 시작하면서 환자분들이 초반에 시력이 좀 좋아지고요. 그걸 계속 유지를 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치료를 열심히 했을 때 유지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 약 자체가 한 달에 한 번씩 주사 맞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눈에 치료 방법이 없는데 치료 방법이 나온 임상시험이 있다면 저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좀 시험과 검증을 거친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시험과 검증을 거쳐서 효과도 입증이 되었고 안정성도 입증이 되었는데 치료를 받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시력을 잃게 되고요. 그러네요, 진짜. 그다음에 치료를 받으면 1년
뭐 시력도 좋아지고 그걸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아까 생각해 보시면 뭔가 내가 얼굴을 봤을 때 얼굴이 잘 안 보였는데 치료를 받으면서 얼굴이 좀 보이는 것과 그다음에 아예 이제 얼굴 전체가 안 보이고 네. 예, 그다음에 글씨를 읽을 수 없는 거는 생활에 있어서 큰 차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참여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무치료로 2년이지만 최근 치료들은 하다가 환자분이 이렇게 나빠지면은요. 저희가 치료로 들어가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요 상태인 거고요. 치료욕이 이 임상시험에 들어가면 요렇게 좋아지거나 아니면 요 상태로 가다가 너무 나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 윤리적으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치료가 있을 때 제가 아까 이제 치료제가 있는데 또 다른 임상시험을 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새 치료제를 위해서. 그렇게 되면 이거는 지금 아플리버셉과 파리시맙이라는 그 두 약제를 비교한 시험이거든요. 네. 임상시험. 저희 병원에서도 했었는데 요 루선이라는 루체른 시험에 임상시험에 들어갔고요. 보시면 이전 치료제가 시력이 좋아지고 쭉 유지되는 거 그걸 비교하는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치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전에 지금 승인받은 치료제 사용하고 있는 치료제를 쓰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승인을 그러니까 이런 임상시험을 해도 좋다고 승인받은 이 두 약제 중에 하나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같고 혹은 이 약제는 조금 덜 주사를 맞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 시험 임상시험의 이름이 아까 습성 황반변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습성 황반변성 환자에서 파리시맙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제3상 다기관 시험이고요. 시험명은 루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이미 결과 후에 결과를 다 발표를 했고요. 승인이 되어서 작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쓰기 시작했고요. 올해 이제 보험으로 쓸 수 있는 약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약제는 이제 아까 그 라니비주맙, 아플리버셉 뭐 이런 약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주사 약제의 단점은 아까 눈에 주사 맞는 거 무섭죠. 굉장히 무섭다고 너무 하셨잖아요. 무섭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약제는 효과를 더 좋게 하는 약제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그 약제의 그 지속 기간을 좀 더 길게 하는 약제를 개발하는 것이 요즘에 자주 안 맞게요. 네. 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요거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임상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플리버셉이나 혹은 그 라니비주맙에다가 이 OPT 302라는 제제의 유효성, 그러니까 더하는 것, 치료가 유효한지, 그다음에 안정성은 어떤지 3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임상시험은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임상시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치료제가 있을 때 치료제를 다양화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제 이 습성, 혈관,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혈관이거든요. 이 혈관이 아까 망막 그 밑에 이렇게 자라있는 혈관을 지금 제가 여기 가져온 거고요. 네. 우리나라 동양에는 특이하게 이 혈관만 있는 게 아니라 혈관이 이렇게 꽈리를 틉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꽈리를 틀기 때문에 혈압 조절을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근데 문제는 이 혈관은 아까 그 주사 치료에 잘 잠잠해지는데요. 이 꽈리는 잘 잠잠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꽈리라는 거는 이게 부풀어진 거잖아요. 네. 잘 터집니다. 아이고. 터지면 피가 많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형태이기 때문에 브롤루시주맙이라는 이제 작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요 제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요 환자분들만 치료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치료를 늘릴 수 있고 이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약이 좋을지를 보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지금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을 쓰는 거고요. 그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가 좀 더 잘 사용하고 싶어서 하는 임상시험이기 때문에요. 이런 임상시험도 있으니까 굳이 이런 임상시험은 안 들어갈 그쵸. 이유가 없으시죠. 특정 환자들에게 조금 얼마나 더 효과적인지 그런 걸 보는 거죠. 그걸 보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뭐 3상 임상시험은 약제의 개발이고 이런 임상시험은 뭔가 어떤 특정 환자에 조금 더 잘 적응을 하는지 우리가 데이터도 좀 보고 그다음에 환자의 안정성도 좀 더 보기 위한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한테는 더 좋은 치료 방법이 되죠. 왜냐하면 저만 환자분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저 환자분의 데이터가 이제 저희 이런 임상시험을 하는 그 센터에 보내져서 그 데이터를 서로 분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여러 번 분석을 하고 그러면서 환자분도 그다음에 이제
요 병을 갖고 계신 환자분도 앞으로 이런 치료를 받으실 환자분에게도 도움이 되게 되겠습니다. 되게 일반인 입장에서는 뭐 신약이나 새로운 물질만 테스트하는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네. 기존에 있던 치료제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여러 종류의 임상시험이 있으니까 조금 참여하실 수 있도록 네.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이런 임상시험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이제 이런 임상시험이 들어가기 전에 저도 모두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거든요. 네. 임상시험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게 환자분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알고 하셔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치료가 있고 뭐 이렇게 환자가 시력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안정성은 어떻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정성과 효과니까요. 설명을 자세히 들으면 환자분들은 이게 이런 치료법이구나. 내가 이걸 하지 않더라도 병원에 와서 이 약을 맞거나 다른 약을 맞게 주사 치료를 받게 되는구나 하시는데요. 꼭 병원에 같이 오시지 않은 보호자분께서 안 하시겠다고 하세요. 그거 임상시험 뭐 위험한 거 아니야? 네. 이러고 네네. 걱정하신다. 네네네. 그러니까 들어보지도 않고 꼭 안 하신다 설명도 안 하세요. 들어놓고서. 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환자분을 모시고 병원에 오지도 않으세요. 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조금 관심을 가지고 추후에 같이 방문을 하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셔도 되니까요.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도형 위축, 나이 관련 황반 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도형 위축은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제 여기 까만 점이 한두 개 생겨 있죠. 여기는 황반에 아까 색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보는 자리거든요. 주변에 쬐끄만 점이 한두 개 생기면 환자분은 못 느낍니다. 차이가 거의 없는 건가요? 네네. 두 눈을 다 뜨고 계시고 여기에 이상한 데가 한 군데 안 보이는데 내가 보는 데는 다 보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는 환자분이 못 느끼게 되고요. 이제 이게 1년 뒤에,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 검사거든요. 특수 검사로 여기와 여기에 지금 그 부분에 시세포가 죽어 있다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1년 뒤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점이 좀 많이 늘었죠. 이때 되면 환자분들이 조금 느끼기 시작합니다. 뭔가 조금 검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근데 환자분 연세를 보면 78세시잖아요. 안 오세요. 그냥 나이 들어서. 나이 들어서 노안왔나 보다. 눈이 침침한가 보다 이러고 넘기시는 거죠. 그리고 그냥 댁에 계시거나 그다음에 식구들한테 얘기는 하시죠. 나 침침해. 요즘 이상해. 잘 안 보여. 그 이제 뭐 병원 갈래가 아니라 루테인 좀 드실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호자분들이 어머님 생각해서 영양제만 사다 드리는 거죠.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년 더 지나게 되면 까만 점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확 늘었네요, 진짜.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요렇게가 안 보이게 되세요. 그러면 지금 가운데만 보이거든요. 가운데만 보면 요렇게 하고 한번 보시면요. 시야가 확 좁아지는 거죠. 이제 저때 되면 어떤 게 오냐면 지하철 타시러 계단 내려가다 넘어지세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지고 주변이 안 보이고 아주 밖은 보이세요. 근데 여기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아주 좁아져서 이제 한 요쯤 되면 병원에 오세요. 진짜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를 직감하시고. 이제 이때 되면.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때가 아주 진짜 가운데만 보이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작은 글씨가 잘 보이세요. 큰 글씨는 안 보이세요. 왜냐면 큰 글씨는 이만큼이 봐야 되니까 못 보고 쬐끄만 글씨는 보이시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가운데 눈에 중심화가 보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심화 아래에 시세포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 그러니까 가운데가 뻥 뚫리게 안 보이세요. 암점이 이제 생기는 건가요? 크게 아까 그 얼굴 안 보이셨듯이 크게 안 보이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습성은 한눈이 먼저 보통 오거나 뭐 양눈이 같이 오시는 분도 있는데요. 한눈이 좀 먼저 오고 나중에 눈이 좀 더 있다 오거나 두 개의 차이가 있는데 이 지도형 위축은 보통 동시에 오거나 아니면 한눈이 조금 빨리 오고 반대편 눈이 거의 대부분 오세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여기가 센터인데 여기가 안 보이니까 지금 윤리 보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 사진이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보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저 위를 보시면서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초점이 제대로 안 맞겠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읽을 수가 없으세요.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 지도형 위축에 대해서는 아직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아직 치료 방법이. 아까 그 습성은
혈관을 잠재워 놓으면 피나 물이 빠지지 않으면 신경이 보존이 돼서 시력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아까 지도형 위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세포가 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직 죽는 걸 살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도형 위축은 아직 치료제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 팩세타코플란이라는 치료제가 미국에서는 이제 허가가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치료제는 이제 시력이 그러니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빠지는 걸 조금 늦추는 치료입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치료가 이제 이것도 임상시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임상시험을 요 치료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요. 네. 이거는 지금 치료제가 없으면 시력이 이렇게 나빠질 수 있는데 치료를 받게 되면 천천히 여기에서 멈추면 충분히 사실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치료제가 지금 임상시험을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하고 있으니까요.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네, 늦추는. 하지만 치료를 안 받으시게 되면 아예 진행을 해버리는. 네. 저렇게 2020년도에 저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네. 그래서 이게 그 팩세타코플란의 임상 시험이고요. 보시면 치료를 받지 않은 분들은 이제 이렇게 나빠지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여기 면적 있잖아요. 네. 요 까만 점들의 면적이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 증가가 이렇게 나빠지는데 이제 주사를 2달마다 맞으신 분들은 한 23% 정도 그것이 감소한다는 거죠. 크기가. 근데 이게 23%가 아니 뭐 시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센터로 안 가는 게 그 중심와를 포함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요. 네, 그래서 이 치료에 대해서는 지금은 치료 방법이 없는데 임상시험이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혜택을 많이 효과를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생활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냐 없냐가 엄청 큰 차이잖아요. 특히 수치로는 조금해 보여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를 그러니까 중심화를 침범하냐 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크기를 본 임상시험이지만 중심화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늦춰주는 게 저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들 제가 이렇게 양눈이 다 지도형 위축으로 인해서 안 보이신 분들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요 지도형 위축에 대해서 눈 치료 2상 시험이었어요. 3상 시험은 아니고 2상 시험이 모집 완료를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럼 추가로 저희가 임상시험 참여 포털 이런 것도 얘기해 드릴 테지만 시청하신 분 중에 망막질환 특히 허만변성이 지도형 위축이 있으신 분이면 요 약물 임상시험이 있다면 꼭 참여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도형 위축은 얼마나 되느냐. 이제 아까 물론 제가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이 꽤 이제 4분 중에 1분 70세 이상에서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초기는 그렇게 심한 병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후기 이제 진행형이 중요한데 진행형 중에서도 지도형 위축은 얼마나 되느냐. 이제 2012년 결과를 보면은요. 지도형 위축이 이제 전체 40세 이상 인구 중에서는 이제 0.2% 정도. 근데 아까 5년 만에 2배로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1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러면 4배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100명 중에 1명 정도 40세 이상에서. 근데 이거는 특히 지도형 위축은 연령하고 굉장히 관련이 높습니다. 그래서 80세 이상 유병률은 이때 당시에도 저희가 조사했을 때 한 2%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도형 위축이 아까 보시면 한 5년 사이에 나빠졌는데요. 그때도 한 2% 정도 있었으니까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4배라고 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환자분들이 많은 환자분들이 지도형 위축을 갖고 계시지만 모르고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저희가 환자분들을 한 영양조사가 아니고요. 일반 저희가 지역에 내려가서 그 지역 분들을 다 조사한 조사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지만 모르고 병원에 오시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얼마나 빨리 날 빠지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환자분들 보시면 여기 점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5년 이내에 시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한 요 정도만 해도 거의 환자분 증상이 없으세요. 근데 한 2년 사이에 시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이제 이 지금 미국 회사가 보통은 저런
이제 미국 회사들이 미국에서 임상약을 출시를 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빨리 들어오거든요. 네. 우리나라 의학이 굉장히 뭐 어떤 것들은 미국보다 더 잘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근데 요 약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아까 제가 왜 서양인과 동양인을 구분한 표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 자체가 동양인에서는 그 생기는 율도 적고 그 다음에 진행도 천천히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게 싱가포르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싱가포르에서 낸 데이터를 보면 한 0.7 그냥 수치는 어렵긴 하지만 0.7 정도 나빠진다고 하면 지금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한 데이터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이전에 한 데이터고, 그 다음에 다른 한국 선생님들이 발표하는 걸 보면 한 2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분들보다 우리나라는 이 정도 빨리 나빠지고요. 악화되는 속도가 네, 빠르다는 악화되는 거죠. 속도가 네. 빠르고요. 이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3상 임상이 이게 서양에서 시행된 거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1.7, 1.9예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서양인들과 동일한 정도의 나쁜 것이 빨리 진행한다. 아시아인들은 좀 더 천천히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하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네.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네. 우리나라는 근데 그게 뭐 한 센터에서만 그렇게 발표를 한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 지금 막막하시고 지금 이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을 전문으로 보는 저희 의사들의 입장은 우리나라에서의 지도형 위축 성장률은 나빠지는 그 속도는 서양인과 똑같다. 네, 그렇게 보시면 안 좋은 되겠습니다. 소식이네요, 이거 네, 들어보면. 좋지 네. 않죠. 근데 게다가 치료법도 없고, 그쵸. 네, 근데 이제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치료법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임상 시험을 하게 된다면 참여를 하셔야 된다. 네. 꼭 물론 아시면 물론 좋겠네요. 네. 그 임상 시험을 하시는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안정성은 꼭 여쭤보시고 안전하다면 참여를 하시라. 잘 안내를 듣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 세계, 그러니까 글로벌 임상만 제가 여기다 추가를 썼습니다. 그래서 습성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은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몇 가지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서 쓰고 있고요. 네. 그것을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사를 줄이거나 혹은 주사를 어떤 이제 아예 약을 주머니를 통해서 아예 눈에다가 그 약제를 이렇게 위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빠져나오도록 하는 그런 임상시험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이런 임상시험을 소개하는 그 사이트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고려해 보시고 참여하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이죠. 네, 네. 이게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네. 정말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이렇게 황반 변성 그렇게 질환의 정의나 치료 그리고 또 임상 시험에 대해 알아봤는데 질문이 많이 와 있었어요. 시간이 아직 좀 많이 갔으니까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트님 질문입니다. 눈에 대한 임상 시험은 눈에 넣은 안약에 대한 것들이 맞나요? 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런 것만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눈에 있는 약들은 네. 물론 안약도 임상시험을 합니다. 네,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사제에 이제 주사하기가 그 겁나니까요. 네. 이제 주사제도 안약으로 이제 개발이 되거든요. 대체하려고?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임상시험도 아마 내년쯤에는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약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요. 저희가 뭐 드시는 약으로 눈이 좋아지는 것도 있다면 임상시험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눈 주사 혹은 최근에는 눈 그 여러 층 사이에 주사제를 주입하기 위해서요. 네. 수술적 방법으로 주사액을 주입하는 임상시험도 있습니다. 주사뿐만 아니라 좀 외과적 수술을 네,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주사제를 아주 고 위치에 위치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가장 많은 거는 점안제를 하는 실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참 보면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냥 약물만 시험할 것 같은데 치료법에 대한 임상시험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하트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질문은 솔솔님 질문입니다. 다른 질환의 약인데 해외에서 항반 변성에 효과가 있다고 나온 약이 있다면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꼭 임상시험으로만 그 약을 쓸 수 있나요? 아까 해준 얘기랑 좀 맥락이 같은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루센티스가 들어올 때는 임상시험을 크지 크지 않게 간단하게 네.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임상시험들이 해외에서 워낙 크게 하고요. 저희가 그 임상시험에 대해서 충분히 그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유효성과 안정성이 뭐 해외에서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해외라는 게 어떤 한 나라가 아니라 보통 저 임상시험들을 할 때 이미 한국이 다 들어가거든요. 최근에는. 네, 그래서 한국이 대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한국에서 따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한국에서 바로 이 여러 가지 승인 절차를 거쳐서 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임상시험 밖에서 했다고 우리나라에서 또 복잡하게 추가로 여러 번 더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는 저희도 뭐 의료 선진국이기 네. 때문에 그런 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네, 이미 대부분의 임상시험에 저희 나라에 여러 개 센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질문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정말로 이렇게 좋은 내용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황반변성 앓고 계시는 분이나 망막질환에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황반변성 이제 물론 실명으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치료하시면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듯이 시력이 좋아져서 평생 유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실명한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조기 한눈씩 가리면서 눈을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이상이 있다면 빠르게 안과를 방문하셔서 조기에 치료하면 실명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치료를 받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임상시험과 관련해서 또 한번 네, 말씀을 드리면 맞아요.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시고 임상시험을 참여하는 선생님 그리고 그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또 임상시험을 관리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참여하신 방법 그다음에 그 다르게 치료받는 방법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임상시험 참여해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새로운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뭐 선생님들이 소개하실 수도 있고요. 네. 최근은 그 식약처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고요. 제가 그 최근에는 그런 임상시험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굉장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임상시험이 많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사이트나 어떤 임상시험이 있는지 소개하는 포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식약처 그리고 한국임상시험 참여 포털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린 망막질환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임상시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요. 이미 승인된 임상시험도 알아볼 수 있고 참여의향서 작성을 통해서 이게 본인이 이게 임상시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는 서류를 작성할 수도 있으니까요. 한국임상시험 참여 포털에서 조금 많은 정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유승현 교수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비욘디와 한국임상시험 참여 포털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댓글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참여의향서를 작성하시면은 이제 곧 아래 댓글로 링크를 띄워드릴 건데 이 링크를 통해서 참여의향서를 작성하시고 이 영화 관람권을 신청하시면은 영화 관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임상시험에 관심이 있거나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신 분들은 요거 참여의향서 작성하시고 영화 관람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티켓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진짜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청자분들도 아까 말씀해주신 검사법 한번 꼭 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병원 꼭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